지금 가야사를 갖다가 가야 고분을 유네스코 등재하면서도 여기 임날본부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 부분 무너지면,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단군은 가짜라는 단군 국조 단군 부인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낙랑군 한사군이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고, 그다음에 한사군은 북한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한반도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임나 가야설, 임나일본보설. 이것이 있죠. 가장 핵심이 이제 임나일본보설이 소위 말하는 일본이 한국을 정벌하는 논리라는 뜻의 정한론의 이제 핵심 논리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냥 임나가 가야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가야사를 이제 복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노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국고 1조 2천억 원을 요 문제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국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여기에 이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식민사관의 핵심인 임나 가야설을 복원하는 쪽으로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걸 갖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전북 남원 시민들 같은 경우 거길 이제 일본석에 나오는 김은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그런 고대부터 왜의 식민지였단 말이냐라고 해서 상당히 강한 이제 시민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가야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있어서 호축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가야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게 남원과 합천, 이 김은과 다라국이라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런 지명으로 등재가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나요?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나일본보설을 공인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대단히 이제 심각한 거죠. 이제 일본 일본 서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일본 서기에 김은국은 야마도 왕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식민지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라국이라는 거는 야마도회가 초기 369년에 일곱 이야기죠.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 7국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라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임나일본보설의 정수들인데, 그 내용을 갖다 한국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해서 유네스코에서 그거를 용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임나일본보설을 공인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런 거냐라고 해서 시민들이 엄청 지금 항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가 결성이 돼서 조직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또 가락종친들로 700만 가락종친들로 이 문제를 알고 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항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교 조계종에서도 이번에 총원장 되신 이제 원행스님이 가야 불교사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런 거대한 전민족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전국 7개 종단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천주교, 주교회의, 기독교, 그다음에 조계종, 그다음에 민족종교협의회, 원불교, 천도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7개 종단 협의회 회장들이 전부 다 사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분명히 배후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 어떤 강연에서 그랬어요. 한국 경찰은 뭐하고 검찰은 뭐하고 공수처는 뭐하는데 나라 역사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가 이 상태로 유네스코 등재되면 그다음엔 이 바꾸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 이게 나라 팔아먹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팔아먹는 게 땅 팔아먹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역사 팔아먹는 거 두 가지인데 역사 팔아먹으면 그다음에 땅 팔아먹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다음에 와가지고 너네 정부에서 지금 우리 식민지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죠. 이제 역사를 뭐 팔아먹는 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일본의 어떤 그 군국주의, 조선 총독부가 생각했던 그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졌던 임나일본부가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그 인정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인정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거는 거의 뭐 세계에도 그렇게 이제 인정이 돼버린다라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이러한 그 임나일본부설이 폐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전에 한번 그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2010년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 이 임나일본부설이 폐기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의 내용은 뭔가요? 그게 이제 한국 식민사학자들 대국민 사기국에 아주 능한 사람들인데요. 그 대국민 사기국의 한 형태죠. 이게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하고 합의해가지고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강단사학자,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은 도쿄에서 한 달은 서울에서 나랏돈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역사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발표한 게 뭐냐면 그 임나일본부설을 폐기했다가 아니라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임나일본부라는 거는 그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란 용어는 670년에 생겨요. 그러니까 670년에 생기는 일본이란 용어를 갖다가 그 몇백 년 전에 생긴 기구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부란 용어 빼고 그냥 임나는 가라다, 임나는 가야다 이렇게 대체한 겁니다. 전혀 그 내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면서 과거 대일 항전기 때처럼 뭐 그 조선 총독부 같은 그 전면적인 지배기관이었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 일본의 그 임나는 가야고 여기에 야마도에 그 뭐 외교기관이 있었다 또는 뭐 교역기관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장난을 하면서 무슨 수를 써야든 가야의 외인들이 활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노태돈 명예교수가 쓴 글을 보면은 그 가야에 단기적으로 그 외가 군사활동을 했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기술 바로 다음에는 그러나 가야에 대한 외의 영역 지배는 없었다 이렇게 썼는데 앞뒤가 서로 안 맞는 이야기죠. 예나 지금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북한 영역 가서 단기간이고 뭐 장기간이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 중국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이 한국이나 뭐 필리핀 가서 군사활동할 수 있냐고요. 군사활동 한다는 거는 식민지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다. 그건 쓸 수가 없죠. 이 시기가 일본이라는 국호 자체는 670년에 이 생긴 국호니까 그 용어 안 쓰기로 했다는 걸 갖다가 마치 이쪽도 이제 언론 카르텔이 상당히 이제 강하니까 그 카르텔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마치
우리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서를 폐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아, 예. 뭐 상당히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임나일본부는 이제 뭐 폐기된 적이 없다. 다만 이제 일본이라는 호칭도 있고 하니까 이제 호칭을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다. 뭐 우리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뭐 상당히 좀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은 폐기된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없고요. 없다. 지금 와서 더 강화되는 게요. 강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기메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들하고 큐슈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조사한 결과 일방적인 흐름으로 기메 지역 쪽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은 고고학적으로도 무너졌다. 일본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일본 고급파들이 다시 한국 점령하려고 하는 신궁국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신정한론자들이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한국의 대학원생들을 일본으로 불러다가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대주는 세계 최고의 장학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대거 불러 들여다가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일본 유학 붐이 일었어요. 나중 보니까 상당수가 그 돈 받고 갔다 온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나서 일본 고급파 이 장학생으로 학위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국내에 와서 대학 교수나 뭐 정보와 역사재단 뭐 이런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는 임나일본부설을 다시 이제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역으로 봐라, 한국에서 지금 이제 가야 전공하는 학자들이 임나일본부가 사실이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도 한 번 있었는데요. 이게 기자조선이 그렇죠. 기자는 평양은 구경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인데 나중에 조선의 유학자들이 기자가 평양에 왔다라는 평양 동네설이랑 기자 동네설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평양에다가 14세기에 들면은 가짜로 기자 무덤 만들어 놓고 궁전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기자가 뭐 먹었다는 우물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신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로 기자가 우물 마셨던 우물입니다. 이러니까 이 중국 사신들이 거꾸로 이제 명나라, 청나라 가가지고 가보니까 한국에 기자 유적이 있더라. 그거하고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제가 예전에 경찰 간부를 상대로 한번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최소한 실태 조사라도 내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일본에 돈 받고 지금 역사 팔아먹는데 이걸 갖다 아무도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임나일본부가 이제 뭐 폐기된 적이 없다면 뭐 부활할 필요도 없고 아마 그동안 이제 교묘하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혹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법적인 고초를 겪으셨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혹시 이 임나일본부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한 거죠. 이 문제였습니까? 네, 이 문제 제가 고려대 뭐 명예교수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김영구 교수라는 분의 책에 그 임나일본부서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비판했더니 이제 명예훼손으로 제가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요.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는 뭐 카르텔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례로 뭐 성립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뭐 잘 된 건데요. 사실 그때 문제가 된 거는 같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이 최재석 교수님의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이 사람은 역사 팔아먹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 그거를 인용한 것이 사실은 뭐 핵심이었던 건데, 근데 같은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라 고소 못하고 이제 저를 고소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뭐 이분은 심지어 자기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백제는 왕녀들, 공주들을 외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은 꼭 고대 일왕이고 지금 일왕이고 반드시 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천왕을 섬기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이제 지진원이라고 그 백제에서 보낸 여성을 갖다가 일본의 웅략 유라코 일왕이 불태워 죽이는데, 그러고 나니까 백제에서 신뢰했다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왕자들을 파견해갖고 천황을 섬기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써왔는데 그걸 비판했다 그래서 그 소송에 걸렸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그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고 하나의 판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국의 뭐 법원이 뭐 많은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양식과 뭐 애국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재판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법적인 문제가 뭐 아무런 뭐 일 없이 잘 마쳤다니 일단은 뭐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나가 한반도 가야에 있었다는 이러한 뭐 임나 일본부 설이 이 강단사학계라든가 뭐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학자들이 있을 법도 한데요. 그 북한 학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북한 학계의 그 소위 이제 말하는 통설이라 그런 분국설이고, 그 남한 그 강단 식민사학계의 통설 정설은 임나 가야설이죠. 그 임나 가야설은 그 가야가 임나다라고 하는 그 일본 조선총독부 일본 군국주의자들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거고요. 북한의 분국설은 그 1963년에 그 대구 출신으로 월북한 역사학자인 이제 김석형 박사가 주장한 건데요. 그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쓰는데 1963년도에 쓴 이 논문을 그 이듬해에 그 이진희 교수라고 이 광교토대양 비문 저작되었다라고 해서 상당한 국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 제1본의 학자가 있죠. 근데 이분이 번역을 시켜가지고 일본 학계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일본 학계가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일본인들도 일본 속이 나 있는 게 그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일본 속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신공 왕후 줘가지고 많이 하는 건데요. 신공 9년에 그 야마도에가 건너와가지고 신라를 정복했더니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신라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구려 왕하고 백제 왕도 와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한을 정벌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벌을 했으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야마도에 이제 조공을 바쳤다는 건데요. 신공 47년에 백제하고 신라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품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신라께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백제가 신라에서 바친 조공품을 자기네가 바친 거다라고 속여가지고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신공왕후가 화가 나가지고 신라를 정벌한 게 신공 49년이고 이 신공 49년에 야마도의 군이 와가지고 그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건 가야고, 그리고 가야에 임나 7국을 설치한 게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이 삼한 정벌설은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삼한 정벌설까지 주장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날분불 자체가 신공 9년도에 사만 정벌에서 사만이 정벌돼 가지고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품이 시원찮아 가지고 그다음에 49년에 공격했다는 거니까 사만 정벌설이 거짓말이면은 그 임날분불도 다 거짓말인데 사만 정벌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신공 49년도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일본과 지금 이제 남한 강단사학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역사서가 어떻게 다 거짓말이 있느냐 이런 발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카라 임나 이거는 이 본국이 아니라 이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 소국 사이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분국제를 제창하니까 일본 학자들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열도 내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약의 지명이 수두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명에 당나라 당자 쓰여 있으면 이게 중국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가야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당을 갖다 가라라고 읽는데 그 가야 뜻하는 거고 대한민국 갈 때 한자 쓰여져 있으면 그것도 가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야계가 먼저 진출했다는 건데요. 또 뭐냐면 한자로 백목, 흰백자에 나무목자 쓰여져 있으면 그건 일본에 백목이라는 성씨가 있어요. 그럼 신라계입니다. 그 백목을 실학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 열도에는 이 분국서를 입증하는 지명이 지금 사국 지명이 1000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분국설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분국설 공격하는 게 일본 구구파 학자들보다 더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김석형 박사의 설을 조의성 교수가 이제 이었는데 조의성 교수는 원래 제일교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또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조의성 박사가 계승해가지고 이제 임나는 오카야마다라고 하는 이제 설로 이제 발전한 게 북한학계의 분국설의 흐름이죠. 예, 분국설 어찌 보면은 일본 서기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본 열도 내에 있는 하나의 분국으로 이제 쳐버리는 거죠. 사실은 소장님 말씀 맞다나 이제 일본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있고 그게 또 사실은 어떤 지역에 연결돼서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상당히 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본에서는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이 될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구구파들이 그런 거고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역사 그렇게 있는 거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자기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손 강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가미 나미오 강상파고 독조대 교수가 기마민족설을 얘기했을 때 충격은 받았지만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다 건너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도 보면 고천원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고천원, 자기네 원뿔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가야 지역으로 일본인들도 이 아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는 한일 간의 이제 지금 갈등 관계를 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대륙에서 반도 거쳐서 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은 원래 같은 뿔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게 일본에서 옛날에 대일 항전기 때 만든 동조 동군로는 거꾸로 저쪽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니까 문제인데 원 흐름대로 설명하면은 이쪽에서 다 건너간 세력들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해외 유주 사상 가장 성공한 집안이 일왕가라고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일왕이 됐는데 제가 답사를 상당히 많이, 역사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일본의 이제 큐슈 남부에 미야자키 현이라고 있는데,
미야자키 현에 가보면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있어요.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그 일본 내에서는 황가, 자기네 왕가의 그 발상지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서기전 3세기 말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에서 철모가 나왔는데 그 철모가 저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그 진출해가지고 임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야마도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근데 큐슈에 있을 때는 가야계가 우세하다가 이들이 이제 나라로 오사카 부근에 나라가 수도지 않습니까? 뭐 나라 자체 발음이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 이주하고 나서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것이 그 일본 야마도의 이제 사인 거고, 그러고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이 야마도의 자체는 백제의 담노나 제후국인데 우리가 주인이라 백제가 본국이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국호로 바꾸고 이제 제후국의 자리를 갖다 황제국으로 이제 이 선언한 것이 일본 고대사의 큰 흐름인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나 더 여쭤본다면은 그런 어떤 지명과 연결을 시켜 볼 때 그렇다면 이제 임나는 어떤가요? 그 임나의 위치는 보통 어떻게 보고 있죠? 임나의 위치는 그 임나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일본 서기는 그 일본 서기 숭신조인데요. 거기 보면은 임나는 축자국이란 곳에서 2000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위치로 따지면 이제 축자국을 보통 이제 큐슈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 2000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 이제 신라의 서남 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대마도로 이제 주목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대마도로 거쳐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처음에 대마도로 거쳐서 그다음에 큐슈를 거쳐서 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북한학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카야마 강산현이라고 하는 오카야마 현에 이제 임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 초기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유동설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초기에는 이게 대마도에 있다가 그다음에 큐슈로 이전했다가 나중에 이제 오카야마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이제 북한 학계하고는 상당히 이제 단절돼 있던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 학계의 분국서를 이쪽에서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은 알았는데 이제 없는 척한 거고 그다음에 이쪽 강단사학계 아닌 저쪽에서 제하라고 부르는 분들은 북한 학계 연구 동향을 잘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제 대마도를 이제 많이 주장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상고 어떤 문화를 이제 볼 때 그 문화의 이동이라는 면을 상당히 조금 충시해서 보는 입장인데, 사실 문화라는 게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항상 흘러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분국설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우익이라든가 강단사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임나가 한반도에 있다는 입장, 아니면은 지금 북한 학계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건 임나가 아까 오카야마라든가 이쪽에 있다는 입장인데, 이제 이 민족사학 쪽에서는 지금 임나가 대마도에 있다는 입장, 여러 학자와 더불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환단고기 태백일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백일자 고구려국 본기에 보면은 임나는 본래 대마도 서북계에 있었고 이제 북쪽은
이렇게 바다로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제가 그게 뭐 지금 틀렸다라기보다는 한 이동설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면은 다 이제 부합되지 않는가라는 뭐 생각을 지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북한 학계에서 오카야마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오카야마에 예전에 거기가 길비라고 하는 키비국이 있었는데 임나와 관련되는 사람들의 성씨를 조사해 보면 키비성이 상당히 이제 그 일본석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으로나 특히 이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고주명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남한 이쪽 강단사학자들은 지금 임나를 가야라고 하는데 뭐 가야를 갖다 북쪽 바다로 막혀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자를 갖다가 가로막혔다가 아니라 뭐 사이에 두고 온갖 이제 해석을 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나를 가야라고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중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카야마현 답사를 갔을 때 샤로드로 막 찾다 보니까 오카야마 뭐 이과대학이라는 데서 만든 고지도가 있는데 그 고지도를 보니까 예전엔 거기까지 바다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디가 뭐 100%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그 확실히 100% 말할 수 있는 거는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뭐 여러 이제 소국들 가라라는 소국도 세우고 뭐 남가라라는 그 소국도 세우고 여러 이제 그 임나라는 소국도 세우고 했는데 그 위치들은 임나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가라 남가라 이런 위치들까지 우리가 좀 그 깊게 좀 연구해 본 다음에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으로 말하려면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369년에서 562년까지 임나가 가야였다라는 그 문헌사료나 그다음에 고고학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 거고 요 딴말 하면은 요거에 벗어나는 이야기 하면은 논문 통과 안 시키고 뭐 대학에 자리 못 잡게 하고 이런 그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분국설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분국을 세웠다는 건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눈곱만큼의 머리털 한 올만큼의 애국심이 있으면은 그 분국설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무수히 많은 물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빨리 이 식민사학계를 해체시키고 그 우리 같은 이제 민족학을 가진 학자들이 주류가 돼야 북한 학자들하고 이 교류를 할 때 이제 같은 민족적 입장에서 이제 교류를 하고 그 통제적인 그런 이제 동포적인 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에 우리가 나가서 선전할 그 정신적인 자산이 바로 홍익인간 자산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 해외 나가면은 아주 경계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별로 해외에서 경계 안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홍익인간 사상을 같이 이렇게 세계에 전파하면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지금 국내의 식민사학을 해체시키고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대체해야 하는 거죠.